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제가 영상을 약 6일만 올리게 되는데요, 잠시 외국에 다녀온 만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6일 동안 밀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은 어제 약 0.64% 정도 하락하면서 5650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S&P 500의 옵션 향으로 보시다시피 5650에 너무 많은 콜옵션들이 잡혀 있었고요, 꾸준히 이러한 포지션들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S&P 500이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1차적으로 5650에 수렴하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하나의 근거일 뿐 그 외적으로 여러가지 근거가 존재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S&P 500은 여기 저점에 있어서 61.8%만큼 반등을 하였고요, S&P 500의 선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사실 너무 적으며, 무엇보다도 이것은 레버리지를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로 여기 레버리지를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펀더멘털과 괴리감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까지 잡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며, 그러한 수요가 많으면은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도 높아진 만큼 2024년에는 다들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할 정도였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S&P 500의 주가는 함께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2025년에는 레버리지를 쓸 정도로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 나머지 그 수요가 이렇게 떨어져서 레버리지를 빌리는 비용은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 또한 약 2.42%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감시를 하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어젯밤인 5월 5일 오후 9시에 갑자기 테슬라에 있어서 세력들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라고 미리 조심한다고 귀띔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한 만큼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갑자기 하락을 예상하고 해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단은 바로 어제인 5월 5일 밤 9시 기준에서의 세력들의 해칭 포지션이고요, 여기 아래쪽은 5월 3일 세력들의 해칭 포지션인데 잘 보시면은 300달러의 위치에 상승 베팅을 하는 콜옵션들의 세력들은 이렇게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바뀐 것은 바로 여기 260달러에 잡혀있는 풀옵션들의 포지션입니다. 노란색은 풀옵션이고 짙은 회색은 콜옵션으로 갑자기 260달러의 위치의 세력들이 풀옵션들을 박아둠으로써 하락에 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가 지난 5월 6일을 기준으로도 세력들의 이러한 포지션이 공고화되고 있는가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미 5월 6일 오늘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렇게 50% 할인 쿠폰 행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발행된 쿠폰들은 기한이 마감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를 상으로 그리고 S&P 500 등이 5월 5일을 시작으로 여기 이렇게 260달러의 위치에 풀옵션으로서 해증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본질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사실 5월 7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여부입니다.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반도체 등을 상하로 관세를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기간을 갖겠다라고 4월 15일날 공표하였고요, 검토한 뒤에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주겠다고 한 기간은 바로 여기 적혀있는 5월 7일입니다. 즉 5월 7일 관세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을 하면은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는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잡힌다라면은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환율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타이완 달러로 나눈 지표로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기 분모에 있는 타이완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돈이 달러로 가지 않고 타이완 달러로 들어감에 따라서 타이완 달러가 강세가 되고, 강세가 되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다른 반도체 강국인 원화 또한 돈이 달러로 가지 않고 원화로 감에 따라서 지난 이틀 동안 환율이 1443에서 이렇게 1385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려면 달러가 강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라는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이 곧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 우려 때문에 돈이 달러로부터 떠남에 따라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고, 동일한 상황계에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수 또한 같은 우려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증시의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부터 빠르게 승리를 선언하고 철폐를 시킨다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어들면서 달러는 올라갈 것이고, 그 흐름과 함께 증시는 올라갈 것이지만, 만약 계속 관세를 고집한다라면은 돈은 달러로부터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증시는 하방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관세를 이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현금을 계속 모으면서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트럼프는 수입되는 영화를 대상으로도 심지어 관세를 100% 부과한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을 대상으로도 상호 관세로부터 이렇게 면제해주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최소 10%의 관세는 부과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10%라면은 일찍 협상을 해서 좋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일찍 협상을 해서 관세로부터 타격을 입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관세 면제를 받게 된다면은 자국민들에게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손해는 손해대로 입는 만큼 그 어떤 국가들도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하루빨리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90일의 관세 유예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약 3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는 양측에게 잡혀있는 규제를 풀고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에 대한 협의점이 나올 확률보다 오히려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협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빨리 관세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응 관점에서 매번 참고하는 지표인 섹터별 수급 현황을 참고해 볼 텐데요.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곳은 딱 정중앙으로 수급 현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즉 관세 정책이 좋은 쪽으로 잡히면은 가장 강함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 좋지 않은 쪽으로 잡힌다라면은 약함 혹은 여기 가장 약함 쪽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상으로 바이앤홀드를 하고 있는 만큼 모멘텀과 힘이 중립 혹은 가장 강함일 때 매수라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바닥을 의미하는 가장 약함일 때를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지금 테슬라의 비중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테슬라의 풀옵션은 260달러를 가리키고 있고, 여전히 관세에 대한 결과는 전혀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지수는 반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면 계속 상황을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혹이라도 테슬라의 위치가 가장 약함으로 간 나머지 상황이 비관적으로 돌변한다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서 비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귀국한 첫날인지라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 6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서도 계속 분석해온 내용들의 일부를 공유드렸습니다. 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지라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세에 대한 정책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확률은 높아지는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현금을 비축하면서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멤버십들 상으로는 꾸준히 제가 현재 진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